자,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랑 좀 섹터 움직임도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이석구 본부장님께서 시장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1.1%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0.36%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보다 보면 오늘 시장 움직임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CFD라고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뭐 레버리지를 10배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요. 어제까지 이 청산을 해야만 그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방송하시는 한 2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어떤 중형주들이 상당 부분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시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의 어떤 강한 패턴의 상승이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늘 특징주나 어떤 시장의 특징주를 말씀드리자면 네. 대표적으로 뭐 개별주를 제외하고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SK그룹주 그리고 LG그룹주 딱 두 가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뭘까라고 한다면 이제 SK 관련주들은 이제 4월 2일 날 LG전자하고의 마지막 소송 이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K 이제 기타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재차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좀 특이하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협력사에 마그나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어떤 이제 그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어라는 의지를 이제 시장에 내보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어떤 이제 생산에 돌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LG전자 그다음 그 LG 이노텍, LG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 확실히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게 요 한마디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LG전자가 오늘 이 마그나 이슈 때문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가 1월에 좀 고수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네. 나와서 이 부분을 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지금 된 거죠? 사실 저희가 생산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현대차나 생산성 문제는 기본 어떠한 비밀 유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시장에 내보냈을 경우에 어떤 무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LG전자가 맡고 있는 거는 전장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개별주 섹터를 제가 언급을 안 드리긴 했지만 자율주행 부분의 어떤 개별 섹터들이 상당 부분 강합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내부적인 부분, 그 자동차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고 카메라가 있을 거고 어떤 자율주행의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LG전자나 LG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있게 가는 거는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쉬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재료가 나옴에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재료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그마한 호재에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가 아닐까 저희는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시장 보셨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을까요? 네, 앞서서 팀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리가요. 하고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지금 그냥 딱 한마디로만 표시를 드리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그동안 오래 갖고 있던 경기 민감주들 한 반은 팔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한 거의 1년 만인 거, 1년 한 8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진짜 큰 힌트를 주셨네요. 네, 그 시장에 변화가 왔다란 판단이 들어서 좀 전략의 변화를 가져가야겠다.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되겠죠? 시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요청을 드리긴 할게요. 네. 일단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도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큰 변화가 왔다. 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어제와 오늘 시장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제는 좀 철강 업종들 이런 애들 좀 그, 올랐었고 예. 오늘은 좀 개별주 종목들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제가 업종을 좀 볼까요? 네. 어떤 업종들이 오르고 있나? 오늘 종이 목재주들이 코스피에선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운수 장비 오늘도 이제 뭐 해운주들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모비스 많이 오르고 있네요. 만도, 기아차 오늘 자동차주도 괜찮네요 보니까 네. 약간 좀 반대되는 흐름들. 되게 길게 하시네요. 금방 치고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안 주시네요. 아, 저 좀 약간 그 병입니다. 아, 예. 직업병이라고. 말을 걸면서 애가 마이크 안 놓는 스타일. 그럼 쉽게 안 뺏기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일단 3월 말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네. 3월 말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제 1분기가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그쵸. 1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판단이 드냐면은 그동안 앞서 팀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죠. 네. 특히 그동안 많이 조정을 봤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국내 어떤 IT 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가 회복하면은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런데 한 1분기 지나다 보니까 수출 잘 되고 있고 그 전에 1월 달에 종목들이 이제 이만큼 갔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한 1분기 동안에 그러면 실적들이 만약에 눈높이 못 맞는다. 그러면은 이만큼 갔던 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버티고 네. 있죠. 조정이 약간 삼성전자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하는 빨랫줄 쫙 늘어져가지고 빨랫줄. 네, 여기서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네, 않고 이러고 있는 맞아요. 상황 쪽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뚜껑이 열릴 때가 됐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좋은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조 5천억 정도. 그래서 네. 한 지난 분기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눈높이를 확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장사를 잘했다라는 쪽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1월 달에 이만큼 오른 게 괜찮은 변화였네. 그렇게 되면 다시 그를 향해서 시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도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가시면서 뭐 성장주나 어떤 가치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 모두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러기에는 돈이 한정돼 있죠. 내 돈이 뭐 무한적으로 있으면은 다 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경기 민감주 갈 때는 뭐 7대 3으로 갖고 있다가 네. 반대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주 쪽에 기술주 쪽에 좀 7을 가져가면서 3을 좀 줄여놓는. 그래서 즉 챙길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동안 그쵸. 좀 수익 났으면은 챙겨다가 또 다른 쪽으로까지 가는 전략들이 어쩔까 싶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런 변화가 다가왔다.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분기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경기 민감주를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셨고 오히려 삼성전자를 담기 시작할 때다. 사실 실적 발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우리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우, 네.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해주시고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동을 계속 제가 하시다. 다음에 올 때는 좀 쉽게 좀 풀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는데요. 뭐 예. 좋습니다. 어제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두 분. 눈 케미가 좀 더 맞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 싸움 붙이고 싶었는데 오늘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앵커님하고 싸우겠습니다. 예, 좋아요. 저는 언제든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시장 이슈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섹터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뽑은 핫한 섹터 어떤 섹터인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팩은요, IT고요. 이석호 본부장의 픽은 화학입니다. 일단은 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신 건데 일단은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 IT 섹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이제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IT 섹터 이제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게 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고요. 네, 네. 어제 화학 섹터 하더니 왜 배신했냐? 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배신이 아니라 네. 항상 시장에 맞춰서 또 살아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루 만에 바뀌었다기보다 언젠가는 사야 될 텐데라고 노렸던 섹터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서 또 하나 또 울분에 찬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SK 이노베이션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또 이슈가 있죠. 또 혹시나 어떤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란 기대감과 함께 약간 지금 보니까 배수진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그냥 미국에서 장사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두 손을 딱 들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막판 벼랑 전술로 가는 흐름들이
뭔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전기차 판매량이 1월달, 2월달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네. 거의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역별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가기 시작했었을 때 미국에서 만약에 본격적인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장주 관련된 IT 섹터 쪽에서 2차 전지도 이제는 한 번쯤 반응할 때가 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그리고 또 OLED 관련된 쪽도 계속 어떤 하반기 수율이 좋아지는 측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측면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또 전장 부품 이런 것 다 할까요? 오늘 커버 다 하네요, 제가. 다 나오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오나? 그 중에 언제건. 제일 좋아하는 거 뭔가. 반도체도 이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가 있고 뭐 비메모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반도체, OLED, 2차 전지 지금 다 나왔는데 네. 조금만 좁혀서 간다면? 조금만 좁히는데 다 좋아 보이는데요. 결국엔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할 테니까 네, 맞아요. 어떤 필두로 한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 특히 내일인가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높을 텐데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PC용이나 모바일용은 자신이 있는데 서버용 쪽에서 변화가 생각보다 좋다. 한마디만 나오기 시작해도 아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 힘에 원래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는 얘네들이 대장이어야 되는데 네. 3위권이 얘기한다고 그러게요. 이게 움직이는 거는 참 만약에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에 상장돼 있었다. 뭐 이 가격 못 받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반대로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한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도체를 가장 선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실적 기대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반도체, IT 섹터 전반이 다 좋다고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더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석구 본부장님이 화학 섹터 골라주셨어요.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좀 접근을 하신 건가 싶은데 화학 섹터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도 민감주에 좀 집중을 하자는 의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유가를 보게 되면 소폭 밀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정유주가 좀 상승하고 있죠. 물론 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뭐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뭐 SO일 한 1, 2% 정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어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시장이 베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를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장의 이제 금융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KB금융부터 시작해서 금융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삼성생명 주가도 오늘 만 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떠한 이제 기대감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에 베팅을 한다면 화학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따지면 꼭 화학이라고 보기보다는 화학 정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쪽으로. 왜 그러냐? 정유는 더 이상 나빠질 구간이 없다라는 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과거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이 정제 마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역마진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올라왔지만 아직 사실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이 뭐 자동차든 어떠한 이제 공장이든 어떠한 설비 시설이든 상당 부분 많이 돌아갈 겁니다. 뭐 기름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증가될 거고요. 기름값은 상당 부분 더 올라갈 폭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포인트는 더 나빠질 구간은 없다라는 거고요. 화학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뜻에서 제가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화학이 있겠죠. 근데 다만 최근에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이제 효성 그룹주들을 보게 되면 스판덱스 가격이 상당 부분 호조를 보이면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오늘 금호석유라는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화학종에서도 어떤 이런 스판덱스 관련된 부타디엔이나 이런 가격의
관련된 부분의 화학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에서 오늘 화학 업종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황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걸 전제하에 지금 금융주도 말씀해 주셨고 많이 네.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랑 그럼 소재주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좋아하는 건 화학이겠죠. 화학. 예. 그러니까 정유랑 소재 중에서 네. 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보다 더 나쁠 건 없다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를 고른다고 약간의 한다면 그 뉘앙스 차이가 좀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애들이랑 앞으로 더 날아갈 애들이랑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좋다라고 네. 일단은 봐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인수 대표님이 소재주 좀 좋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SKC가 어제 갖고 오신 게 하루 만에 또 바로 또 잘 가고 있어요. 4%대 올라가면서 또 바로 올라가고 있는 대단하세요. 진짜 역시 종목 잘 보신다는 얘기는 자자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얘기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혼자 셀프 진단해야 되나 이랬었는데 예, 괜찮습니다. 네, SKC 좋아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학 쪽이긴 하지만 동방 얘기 드렸었고 맞아요. 또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얘기 드렸었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가격대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성까지 부각되고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 당연히 정고점 때는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냥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 그냥 사시죠. 네. 아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긴요. 어차피 이제 많이 내려왔었으니까 그동안. 네, 이제 횡보하고 거래 정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실적 뚜껑 열리고 또 이제 리포트들 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익수 대표님은 지금 이석구 본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좀 하시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렇죠, 워낙 그렇죠. 예, 경기 민감 섹터 사랑하고 아직도 반이나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반이나. 예,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만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죠. 내일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맞아요. 발표를 하게 되면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살짝 동력을 잃을 텐데 근데 시장은 그러면 그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또 실적 보고 가겠죠.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잘 나오는 섹터들 쪽으로 관심을 갖는데 당연히 그러면 IT 쪽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IT 섹터를 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어닝 시즌 미리 준비하자라는 개념에서 또 이렇게 어제는 화학이었지만 오늘은 IT인 이유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IT 섹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는 거에든 이견은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사실 삼성전자를 말씀하실 때 저는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실적 시즌 이제 사실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도 있고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이미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제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그 추정치를 가지고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건가, 반도체가 좋아질 건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에 어떤 주식 거래를 통해야 된다고 그쵸.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탑픽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선택했다는 걸 보면 참 올바른 어떤 투자를 분위기가 지향하시는 분이다라고 너무 좀 좋은데? 분위기 너무 좋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쏘셔야겠어요. 이따가 나가셔가지고. 네, 기다리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주선자 같은 기분인데.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이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화학도 그리고 IT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고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전제하에 가지고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 모두 다 살펴보시고 관심 섹터로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탑픽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를 갖고 오시면 좀 너무 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거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대사였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뺏었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네. 경계해야 될 1호 대상이 앵커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그래도 IT 섹터에서 실적 관련된 자신감 있는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LG 이노텍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1분기가 원래 비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과연 앞으로 변화를 어떻게 이끌까?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애플 관련된 매출이 한 60% 나가다 보니까 그냥 네. 애플 관련주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아이폰 13 이거 나오죠? 13, 그죠? 네. 어려워요. 저 네. 힘들어요. 영어 시키시면 안 돼요. 예. 저보단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네. 실적의 변화가 나올 텐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 이어서 또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첫 번째는 뭐 애플 쪽 잘 나가고 있고 또 하나 내년 가게 되면은 2022년도에 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애플에서 AR, VR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뭘까요? 가상 현실 그- 체험 그렇죠. 이게 맞나요?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통 여기 쓰고 날아다니는 막 그런 거. 그렇죠. 지금 보통 많이 쓰는 게 오큘러스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오큘러스 2가 단종됐다가 요즘에 인기가 있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 인기가 있냐면은 이게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실질적인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 하게 되면 내년엔 LG노텍이 많이 부각받을 겁니다. 네. 그 전에 미리 사셔야죠. 그쵸, 그쵸.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애플의 또 그런 AR, VR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또 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노텍의 핵심적인 변화는 또 거기서 나올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장 부품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부터 모터부터 센서까지 다양하게 매출 비중이 확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익성은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올해에 대한 실적 자신감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한 20만 원대 초반대는 많이 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적 변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직전 다음 저항대가 한 22만 원대인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박스권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흐름들 하반기도 괜찮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 24만 원대를 넘어가는 그러면 한 지금 기준에서 한 20%대 수익률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좀 정체를 보일 때 사볼 만한 또 하나의 IT주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이제 좀 요즘 핫한 세계관이죠.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주로까지 묶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LG 이노텍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도 그럼 매수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20만 4,500원, 뭐 5,000원 요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22만 원, 2차는 24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봐주셨어요. 손절 라인도 한번 잡아볼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손절 라인 잡아야죠. 항상 네. 위험 관리 필요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딱 지금 가격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만 원만 빼서 한 19만 원대 라인 정도를 보는데 크게 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손절가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할 상황이고요. 실적 좋은데 안 빠지겠죠. 그쵸, 그런 그쵸.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사자 지금 주가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LG 이노텍 20만 5천 원대 매수가 잡아주셨고 목표가 24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잡아주셨고 손절 라인 1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화학 섹터 탑픽도 들어봐야겠죠, 이석호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뭐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호석유요? 네. 뭐 선택 이유는 일단 산업을 먼저 봤고요. 상당 부분 이제 열려 있다, 성장판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을 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기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박철환 상무의 사회이사 선임권과 배당 요구권이 있었죠. 그 중에서 배당 건만 통과됐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럽긴 했었지만 현재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이슈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는 실적을 보고 가야 될 시즌이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저희가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을 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고배당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호 리조트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었던 어떤 무리한 투자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제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주가는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이런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 실적이 대략적으로 한 8,600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1분기 저희가 컨센을 보고 있는 게 한 4,600억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반 이상 1년에 벌 거를 한 반 이상을 1분기에 벌어버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다른 어떤 업종 대비하고 해외에 있는 난텍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시총 대비하고 영업이익을 대비했을 때도 현재 주가가 대략적인 이제 뭐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어떠한 저희가 이제 실적 향후에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추적을 하긴 해야겠지만 저희 이제 방송의 어떤 취지를 좀 봤을 때는 시장을 이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좀 상황이 좀 이런 유동적인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 그리고 스판덱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술용 이제 그
장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상당 부분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냐라고 해서 약간 좀 천정에 와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게 어느 정도에 끝날 건가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 비중 조절이나 어떠한 매도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천정이 쳤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이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좀 제가 좀 틀어놓을 것 같은데 네. 가격은 현재 25만 8천 원 정도 와 있는데요. 사실 현재 가격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제 뭐 거래가 좀 많이 수반되면서 오늘은 좀 거래량을 좀 줄이는 거는 사실 뭐 이 정도 부근대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25만 한 4천 원. 살짝 더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조금 더 내릴까요? 아니요. 그게 좀 예. 조금 더 내려오면 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는 변동폭을 좀 감안해서 어떤 보수적인 투자자냐. 그쵸, 그쵸. 나는 꼭 지금 사야 돼. 내일 말 시장이 1% 빠지더라도 나는 오늘 꼭 사야 될 것 같아. 왜?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보수적인 투자냐, 약간의 좀 어떤 공격적인 투자자를 가정했을 때 25만 4천 원부터 현재 주가까지는 현재 주가도 네.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 구간 밴드 내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주가가. 근데 그렇죠. 한 36만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와, 지금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가 사실 사상 최고가인가요? 50이 주신 고가인가요? 어쨌든 그 네. 2월에 29만 원까지 간 게 사실 최근에 고가였잖아요. 36만 원까지. 진짜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월 5일 날 이렇게 신고가를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급하게 올라갔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요. 네. 어떤 이제 그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박철환 상무가 이제 박창구 회장한테 이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지분을 이렇게 모으면서 어떤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효성 TNC나 관련 업체들은 주가는 상당 부분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못 갔을까요? 주주총회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가야 될 같이 가야 될 그 어떤 주가가 눌려 못 있었다. 갔던 부분이에요.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업체들이 조금 쉴 때 이 부분에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저 자리가 고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조금 더 우리는 좀 못 갔던 어떠한 이 추세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뜻에서 36만 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무 좋네요. 일단은 되게 말이 쉬워지셨어요. 갑자기 아까 그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는 말이 전 되게 와닿았거든요. 이게 아직도 키가 더 쑥쑥 클 수 있다. 성장판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금호석유 제시해 주셨고 두 분 다 일단 또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온 상황이라서 무슨 뭐 테마라든지 이런 당장의 좀 기대감보다는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실적 때문에 가져오셨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벌거리 이미 반 이상 벌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그리고 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다른 종목이 갈 때 못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고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호석유 매수가 25만 4천 원에서 현재가 정도 밴드 잡아주셨고 목표가 36만 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손절 라인 좀 잡아볼까요?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은 필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어떤 투자자한테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는 네, 건데. 맞아요. 자, 뭐 극한의 상황인 코로나라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저희가 맞아요. 뭐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해서 대략적인 부분에 한 22만 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게요. 이게 사실 이 손절가를 제시한다는 뜻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좀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이런 봉이라는 게 옆에 있을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가 많이 실렸던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다. 그게 상당 부분 오랫동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벽을 뚫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어떠한
강한 트리거의 어떤 수급이나 시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22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절 라인 22만 원까지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섹터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장 투자하는데도 괜찮고요. 두 분 다 이제 현재가 괜찮다라고 잡아주셨으니까 한번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투자자문 이석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